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그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대학생인 지수는 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시골 마을의 작은 언덕 위에 있는 낡은 집에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지수는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기에 이곳은 그에게 편안한 장소였습니다. 그는 도시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몇 주 동안 할머니 댁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도착한 첫날 밤, 지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갈수록 묘한 불안감이 그를 감쌌고 결국 잠에서 깨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집 뒤쪽으로는 어두운 숲이 펼쳐져 있었고 그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이어지는 소리는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 낮은 소리로 웅얼거리는 듯했죠. 지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께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하자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숲은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란다. 오래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곤 했거든.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속삭이는 숲이라고 부른단다. 지수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는 낮 동안 숲을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숲은 그리 무서울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심 후 할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는 사이 지수는 숲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숲처럼 보였습니다. 짧은 풀과 높게 자란 나무들 사이로 밝은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숲 깊숙이 들어갈수록 그곳엔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주위는 점점 더 어두워졌고 소리마저 사라졌습니다. 지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또다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말이죠. 여기로 와, 여기로 와.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지수는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발이 무거워지고 어딘가에 잡힌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나무 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어린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어울리지 않는 검은 눈동자. 소녀는 지수를 무심히 바라보고는 속삭였습니다. 여긴 위험해. 빨리 돌아가. 지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몸으로 겨우 일어나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뒤에서 소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조심해. 또 올 거야. 집에 도착한 지수는 숨을 헐떡이며 할머니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소녀는 이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란다. 오래전 이곳에 살던 한 가족이 이 숲에서 실종되었다는구나. 그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집이 어린 딸이 지금도 이 숲을 떠돌며 누군가에게 위험을 경고한다고 했지. 지수는 그 후로 숲에 가까이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가끔씩 밤마다 창밖을 보면 그 소녀가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조심해. 또 올 거야. 이후로 지수는 할머니 댁을 방문할 때마다 그 숲을 지나치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경고처럼 절대 숲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죠. 졸업 후에도 지수는 할머니의 경고를 잊지 않았고 그날의 기억은 오랫동안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때로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단지 상상 속의 이야기에 불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포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오싹함과 동시에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수많은 공포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기묘하고 긴 이야기에 빠져들 준비가 되었나요? 이 이야기는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흔히 볼 수 있는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는 한 가지 기묘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체크 무늬 옷을 입은 소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녀의 전설은 대개 이렇게 전해집니다. 오래전 마을에는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를 도와 농사를 짓고 가끔은 마을의 작은 강가에서 물고기도 잡곤 했죠. 그녀는 항상 빨간 체크 무늬의 옷을 즐겨 입었는데 이는 그녀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밀밭 근처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 주변 지역까지 소녀를 찾아 헤맸지만 그녀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마을 사람들은 결국 소녀가 죽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마을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체크 무늬 옷을 입은 소녀가 밀밭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이 목격되곤 했던 것입니다. 그녀를 직접 본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 눈빛은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 이러한 기묘한 사건은 특히 여름밤에 자주 발생했고 밀밭 근처를 지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녀와 눈이 마주치면 치명적인 불운이 뒤따른다고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밤에 절대 그곳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전설은 희미해졌고 소녀의 이야기는 단지 무서운 옛날 이야기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마을에 새로 이사온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시에 지쳐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이곳으로 왔죠. 이들은 마을의 전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낡은 농가를 구입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여름밤 남편은 집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거의 없는 어두운 밤이었지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불길한 느낌의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죠. 그곳에는 빨간 체크 무늬 옷을 입은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밀밭 가장자리에 서서 그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순간 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어렸을 때 잃어버린 여동생의 기억이 떠오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후로 부부는 계속해서 정체 모를 불길한 사고를 겪게 됩니다. 집안의 물건이 갑작스레 사라지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기묘한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한밤중에는 누구도 걸어다니지 않았는데 걸음소리가 방에서 들려오기도 했죠. 부부는 점점 피로해졌고 매일 밤이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을의 할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들에게 전설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녀를 가라앉히고 싶다면 그녀의 무덤을 찾아가 참회하고 기도를 올리라는 충고를 했습니다. 부부는 오래된 마을 기록을 뒤져 소녀가 죽었다는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래된 체크 무늬 옷가지를 발견했죠. 그들은 그곳에서 소녀의 영혼을 위로하며 진심 어린 기도를 바쳤습니다. 며칠 후 모든 것이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불가사의한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고 부부는 더 이상 소녀의 환영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전설은 또 한 번 안정을 찾았고 부부는 그제서야 진정한 마을의 일원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밤이 되면 이따금씩 체크 무늬 옷을 입은 소녀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슬픈 미소를 지으며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안도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로 전해 내려오지만 그 어딘가에는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래된 마을과 그곳에 얽힌 비밀은 때때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일지도 모르죠. 여러분도 혹시 잊고 지냈던 어린 시절의 두려움을 떠올리게 되었나요?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 흔히 공포썰이라고 불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이 중 다양한 버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새벽의 전화 이야기를 긴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의 대학생인 지수는 방학을 맞아 부모님 집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마을은 해가 지고 나면 거리에 인적이 드물었고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히 빛나는 곳이었습니다. 지수는 한없이 조용한 그 분위기가 좋아서 방학 동안 모든 피로를 풀고 새로운 학기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수는 늦은 저녁까지 책을 읽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집안은 온통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해둔 채 깊은 잠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희미한 진동 소리가 지수의 잠을 방해했습니다. 반쯤 잠이 깬 지수는 손을 더듬어 휴대폰을 찾았고 화면에서는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낯선 번호에 잠시 망설였지만 지수는 혹시라도 중요한 전화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받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그러나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잠시 의아해하다 전화를 끊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분이 지났을까 다시 진동이 울렸습니다. 같은 번호였습니다. 짜증이 난 지수는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세요? 장난 전화 그만하세요. 그래도 여전히 어떠한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기분이 나빠진 지수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였습니다. 속으로는 혹시 모르는 지인이 긴급한 일이 있어 전화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새벽 2시를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잠시 후 지수의 방 창문 쪽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지수가 눈을 돌리자 창문 밖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희미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간간히 스치는 달빛의 형체가 드러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지수는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끼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와 문 뒤에 대기하고 있던 손전등을 집어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창문 쪽으로 다가가려는 찰나 휴대폰이 다시 진동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아까 그 번호였습니다. 이번엔 통화를 받지 않은 채 소리만 끈 상태로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예상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기분 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안도 의숨을 내쉬며 돌아서려던 그 순간 창문 유리 너머로 아주 작고 희미한 손 자국이 남아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힌 지수는 엄마, 아빠가 주무시는 방으로 가서 그들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지수는 결국 남은 밤을 부모님 방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모두에게 이 일을 말하고 조언을 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해가 뜨고 어머니께 이야기를 전했을 때 어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지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고민하시더니 이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과거 이 마을에서는 항상 같은 시각에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곤 했고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창밖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했다고 합니다. 전화가 오고 나서 확인된 뒤에는 이상하게도 어떤 절도나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곤 했다는 소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소름이 돋는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통화 이력을 통해 확인한 번호로 다시는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과 마을 사람들이 매뉴얼처럼 전해 내려오는 방법으로 그 상황을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지수는 어머니의 조언대로 주에 깊게 확인하고 이웃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알렸습니다. 다행히 이후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문득 이 마을이 조용하게만 느껴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교묘히 숨겨져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지수는 언제나 창문과 문에 잠금 장치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새벽에는 절대 알 수 없는 번호의 전화를 받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